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저의 안보 특강이 2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이라고 하는 웨딩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경청해 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 방송 구독과 추천 버튼을 꼭 좀 눌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서초갑 당협위원장이고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 주제는요, 비건,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죠. 비건이 평양을 다녀와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트럼프를 엄청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비건이 2월 6일에서 8일까지 평양을 방문했고 워싱턴은 2월 10일 날 도착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보고는 2월 11일에서 12일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를 몹시 실망시켰기 때문에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치에 있어서도 지난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목표치를 푹 낮추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비건의 트럼프 보고 내용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실망은 다름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특유의 이번에는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벼랑 끝 전략 기억나시죠? 1차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하는 바람에 바로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김계관, 최선희 이런 사람들이 꼬리 내리는 성명을 발표해서 가까스로 1차 정상회담을 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고 또 이제 1년 후쯤이면 대선이 실시되게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더 좋은 협상 상대를 만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자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역시 트럼프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고 60, 70년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는 역으로 특유의 벼랑 끝 전략을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만나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관해서는 엄격한 본인이 신년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이런 선전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끝까지 버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본인이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 국내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금년 가을에 있게 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물 건너가는 것 같이 이렇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트 같은 데서도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핵이나 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로 좋아, 이렇게 꼬리를 팍 내리고 2차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한테 받아낼 선물은 마땅치가 않고 날짜는 27일로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건은 겨우 내일 베트남에 도착해서 22일 날 불과 5일을 남겨놓고 김혁철 북한 대표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보나마나한 뻔한 2차 회담에 눈에 보입니다. 이러고서도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나올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끝까지 비핵화를 버티고 있고, 그런 비핵화에 버티는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고 하는 그러한 비건의 보고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로드맵 그리고 시간표, 고농축 우라늄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고 종전선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트럼프를 압박해야만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똑같은 우려와 그리고 조건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권고하는 조언하는 그룹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는 오로지 김정은이한테 양보만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이제 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보가 위기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또 한 번 트럼프의 발목을 그리고 손목을 꽉 조여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2월 14일 날 통과된 2019 회계년도 예산 지출 법안 내용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에서 대북 방송에만 연방정부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탈북 난민 지원에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에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러한 북한과 이런 못된 김정은 정권과 협력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조를 제한해야 된다.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 미얀마, 캄보디아, 이집트가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외국 원조 제한에 걸려든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 조건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꽉 조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 예산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즉 앞에서 얘기한 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 인권법은 발효시켰지만 인권재단 민주당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가지고 발을 꽉 묶어놓고 문을 닫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유명무실. 대북방송 목함 지뢰 사건 이후에 김정은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 전부 철거했습니다. 인권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러한 미 의회 움직임을 정말 알고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반성할 것을 저는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 의회가 꽁꽁 한 푼도 미 전방 예산을 북한 지원에 쓰지 못하도록 딱 빚을 잠궈놨고, 비건은 김정은이가 계속 버틴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하노이에서 비핵화라는 명분하에 합의를, 그런 잘못된 선언을 하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근의 안보 환경과 관련한 특강을 2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방송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